안녕하세요, 파노입니다. 오늘은 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크게 두 가지 꼽으라고 하면 저는 먹는 것과 숨쉬기, 즉 호흡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두 가지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것에는 많은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숨쉬기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음식은 3주 이상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물을 안 먹고도 사흘 이상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숨을 안 쉬고 살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물론 기네스북에는 20분 넘게 숨을 참았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분만 숨을 쉬지 못해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숨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아마 저절로 공짜로 주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 우리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호흡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숨에 대해서 재미있게 생각하는 것은 숨을 잘 지켜보면 우리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과학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숨을 쉬는지를 지켜보고 또 저 자신의 숨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숨을 쉬는 상태와 생명이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과학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숨을 지켜보면 숨이 들어올 때 부풀어 오르는 부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숨이 들어올 때 배 위쪽, 명치 아래쪽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아기들이 숨 쉬는 걸 보면 아랫배가 가장 많이 부풀어 오릅니다. 반대로 나이가 아주 많고 기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가슴과 어깨를 들썩이며 숨을 쉽니다. 이렇게 추론해 볼 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숨을 쉬면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위가 아랫배에서 가슴, 어깨 쪽으로 점점 올라갑니다. 어떤 한의사 선생님 말씀이 사람이 기력이 쇠해서 죽을 때가 되면 숨을 목으로만 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하 하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죽는다는 표현이 목숨이 다한다, 목숨이 끊어졌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보면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랫배에서 목까지 숨이 올라가는 여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껏해야 1m도 안 되는 이 짧은 거리를 지나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그 짧은 시간 속에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서로 미워하고 욕심을 내고 다투고 그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교 경전에 보면 인생이라는 게 풀잎에 맺힌 이슬이 유지되는 시간처럼 아주 덧없이 짧고 또 천둥 번개가 한번 번쩍 지나가는 시간에 비유할 정도로 짧다고 합니다. 물론 숨이 지나가는 시간은 그거보다 훨씬 길지만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랫배에서 목까지 이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에 제가 조금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거기에다 여유가 있다면 나와 내 가족뿐 아니라 다른 이들이 행복하게 사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기도 했고요.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디쯤에 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숨자리는 어디쯤인가요? 숨이 들어올 때 몸의 어떤 부위가 가장 많이 부풀어 오르는지 보시면서
짐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젊은데 숨자리가 너무 위쪽에 있어서 걱정이 되시나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숨자리를 아래로 내리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